지금은 사실 아메이가 한국에서 벌써 이제 몇 년 차고? 27? 8? 30년? 하, 여러분, 한 사람하고 30년을 살면 그 사람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아메이가 우리와 한국에 온 지 30년이 됐어요. 진짜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좀 별 문제 없이 그냥 물에 묻어 이렇게 살아가는 데도 있지만, 뭐, 싸우고, 신혼 때 뭐, 이혼하니, 도장 찍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메와 한국은요, 굉장히 신혼 때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비를 다 넘기고 와서 지금은 너무나 금슬이 좋은 30년 차 부부처럼, 여러분 30년 차 부부는 뭐, 어때요, 여러분? 눈빛만 딱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탓이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아메에 대해 30년 아메를 여러분 한번 알아볼게요. 학자들이 한번 영상 아이와 볼게요. 말을 하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볼륨 좀 남을 올렸어요. 믿지 볼륨. 말라는 얘기야. 남을 잘못 믿어서 무언가를 뺏기면 너무 크게 잃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건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 가지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 무엇이세요? 복권이죠. 네. 복권 당첨되면 뭐부터 바꾸실래요? 집, 차, 뭐 바꾸실래요? 복권 당첨자들의 절대 다수가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떡해. 이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이 누겠습니까? 나의 다른 가족들이죠. 형제, 자매, 부모들과 결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워서 중요한 사람들 순으로 먼저 의심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가자. 뭐냐면, 부자들이요, 자녀들한테 다양한 걸 가르치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얘기한대. 왜냐하면, 내가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돈을 많이 가졌잖아. 더 벌 수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돼요? 이걸 지키는데 핵심은. 그런데 돈 앞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1위가 배우자입니까? 저는 절대 안 바꿀 거예요. 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걸리기만 하면 절대 안 바꿀 거예요. 제발 안 바꿀 테니까 한 번만. 제가 사실 암의 사업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보다도요, 내 돈을 잃을까봐 이런 의심과 불신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암의 사업, 암의를 들어보자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들으면 할 것 같고, 하면 소리 날 것 같고, 소리 나면 가슴 아플 것 같고, 그리고 나 끝까지 못해, 이런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라는 게 다단계 안에 이게 뭡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그죠? 내 인생에 그런 변수는 집어넣고 싶지 않다. 그냥 열심히 내가 땀 흘려 먹고 살란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과거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적혀 있는데, 먼저 와봤네. 예, 이게 다이아몬드랍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무려 1758캐럿. 요즘 한 캐럿 얼마입니까? 선물 안 받아보셨어요? 매번 생일 때마다 2캐럿씩 받던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쨌든, 최고로 고가.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어? 그죠? 근데 이것을 깎고 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된다. 과거의 아메는 이와 같았어. 저는 마치 제가 아메할 때는요, 독립군 아메예요. 여러분, 독립군은 위대한 사람, 아니면 욕먹을 사람?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방 안 됐어. 그럼 독립군은 뭐야? 죽일 놈인 거야. 독립이 돼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지만 제 주변 상황이 뭐다, 지금? 일제시대야. 그 속에서 몰래 하는 그 심정 아시죠? 속으로만 뿌듯해. 속으로만 자랑스럽고. 언젠가는 나도 독립을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비장하게 아메를 시작했는데, 지금 30년 지난 아메를 보면요. 이런 얘기들. 그냥 난데없이, 여러분, 예전에는요, 신문에 아메 났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우야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워낙 안 좋은 기사들. 사건, 사고에만 일어날 기사들이 왔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아메가 났다면요, 기본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해줘야 될 얘기들이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다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딱 한눈에 뭐 보입니까? 글로벌 1위 제품. 매출 1조. 국내 1위 직접 판매자를 25년간 유지. 지금 30년간 유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메이만큼 편견과 좀 이렇게 오해가 많은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벗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복면가왕 있잖아. 딱 가면을 쓰면 뭐만 들려요? 목소리만 들리죠. 가수는 그래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 만족. 내가 그 제품, 여러분, 잘 나가는 미장원은 뭐가 필요해요? 미용실 원장이 이뻐야 돼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머리 잘하면 돼요. 잘 나가는 빵집은요, 빵 맛있으면 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을 마스크를 딱 씌운다면 어떻게 돼요? 아메는 최고의 회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객 만족에 있어서는 기사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단계 한다 그러면 다단계 회장은 어떻게 돼요? 좀 아시죠, 여러분?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근데 제목이 뭐냐면 한국이 없는 부자예요. 한국이 없는 부자를 찾아갔는데 어딜 찾아갔다? 암의 본사를 찾아가서 이 두 창립자가 아니죠. 요분은 이제 2세 경력이라서 아들들을 만나는. 그래서 이들이 뭐 때문에 한국이 없냐니까요. 이 아메라는 회사가 시카고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라는 곳이에요. 근데 아메가 처음 설립됐을 때 이 그랜드 레피즈가 이 두 창자 고향이에요. 근데 그랜드 레피즈가 인구가 32,000명이었다. 여기 우리 양강 계시죠? 우리 양강. 네, 32,000명. 그 중에 절반은 어르신들. 느낌 아시죠? 근데 안강에서 시작됐는데 회사가 엄청 커졌어. 그런데도 그 안강을 안 떠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시카고가 있는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통 보면 어떻게 돼? 바로 다 대도시로 가죠. 왜요? 거기 가서 땅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자기 나라, 자기 동네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동네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아메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을요, 그랜드 레피즈를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좀 쉽게 도시로 만들어 놨어. 거기에 있는 모든 병원들, 그리고 부대 시설들 다 누가 기증했다? 이 두 창립자가 기증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미국의 안강이라니까. 우리나라도 안강이 있지만 미국 안강 얼마나 안강 같은 안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안강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EBS에서 취재하러 간다? 더군다나 제목을 뭘 달고?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는 제목을 달고. 여러분, 이런 영상만 딱 봐도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만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 아메는 이 고객만족은 최고인데 뭐가 최악이다? 이미지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상 한번 딱 보면요. 이게 뭐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리터러시라 그래가지고 제목이 마케팅 리터러시 모르겠고 진짜 가짜. 예. 이런 개인 마케팅을 통해서 요즘 SNS 통해서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진짜도 있지만 수많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젠 마케팅은 대기업에서 매스컴에서 하는 마케팅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성장하는 마케팅이 뭐야? 개인화된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진짜의 기준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예, 바로 우리 아메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진짜의 기준을 누가 얘기하고 있다? 아메의 CEO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한국 방송에서.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저는 이거 꼭 보시기 바라요. 이게 코로나 사피엔스라 그래가지고 사피엔스가 우리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사피엔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부자들도 힘들겠죠. 그럼 더 힘든 사람은 뭐예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대기업은 그래도 벌어놓은 게 있어서 까먹고 살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힘들어도 위험해지죠. 근데 이 아메란 한국 아메가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어떻게 돼요? 이 코로나 시대를 같이 극복하고 있다.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ESG. 저도 몰랐어요. MSG는 알아도 ESG는 먼저 보는데 ESG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 지속성.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ESG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기업을 평가해요. 옛날에는 너 뭐 매출이 얼마야? 뭐 주식값이 얼마야? 이걸 따졌는데 이제 뭘 따진다? 당신의 ESG 점수는 얼마냐를 통해서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뭐다? 예. 아메이의 이야기. KBS, SBS에 했었네요. 그들의 경영 봐서 ESG라 그래가지고 회사 사장 모셔놓고 어떻게 돼요? 희망TV에서 ESG를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으로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이제 입 아프다. 이제 요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많은데 제가 다 줄였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세계 건물 아틀라스에서 건강식객 미국의 착한 식탁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착한 식당이 어딨냐 가봤더니 뉴트라이트 농장을 한 거예요. 우리 아메에서 만든 뉴트라이트 농장을 가가지고 이 뉴트라이트 농법에 대해서 이런 식탁은 어디서 와요? 식탁 스스로가 음식을 만들지 않죠. 식탁은 어디서 쏜다? 예. 이런 광활한 논밭에서 와요. 그죠? 근데 이 넓은 땅에다가 다 100% 뭘 하고 있다? 유기농을 씹어서 이것으로 미국의 식탁을 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누굴 내세웠다고요? 우리 뉴트라이트를 내세웠어요. 정말 내가 아메가 정말 괜찮긴 한데 다단계라는 인식 때문에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나는 아메를 망설이고 있다. 이런 분들요. 유튜버 가서 이게 다 볼 필요도 없어요. 편집 잘 돼 있어요. 한 번만 쭉 보시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라는 이미지는요. 완벽하게 바꿔질 거예요. 근데 이걸 돈 주고 광고했다고요? 여러분 방송 3사나 신문이 제일 싫어하는 기업이 뭔지 아세요? 예, 광고 안 하는 기업. 아메 광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한국에서 꾸준히 보여줬던 그 진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한국 아메이가 있으면서 지금 달라진 아메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 제품이 좋은 소비자들이 늘 수 있어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 아메이를 봐서는요, 진정한 성장이라는 얘기 못해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아메의 진입장벽이 뭐였다?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였어. 근데 이 이미지를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검증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30년 동안 30년 동안 몸담은 아니지. 그냥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 아메를 통해서 돈 좀 벌었어. 먹고 살아.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아메라는 회사가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아메를 선택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제가 독립군을 선택한 거랑 마찬가지. 저 자부심 만땅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버스와 데스 사이에 뭐다? 초이스다. 멋진 말.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인생은 뭐 없어. 어차피 태어나서 어차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살면 어떻게 되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내가 좋은 집에 사나 좋은 차를 모나 결국 우리 뭐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뭐나 아동바동 사노. 하지만 그 속에 우리는 C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짧은 삶이 무한히 다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C가 중요한데 이건 이제 핵심. 이 선택의 안목이 중요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 또는 좋다, 나쁘다로 선택을 하게 된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의 기준을 잡아야 좋아요? 좋다, 나쁘다로 선택의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세요. 맞다, 틀리다로 선택했는지 좋다, 나쁘다로 선택했는지. 왠지 좋아. 나도 모르게 좋아. 그 미칠 것 같은 왠지 있잖아요. 그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것이 나를 선택으로 이끌었고, 여러분, 행복하시죠?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MBTI 요즘 많이 하죠, MBTI.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딸이 MBTI라고 하죠. 무조건 아빠는 아빠의 MBTI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알면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다나. 그래서 제가 MBTI를 알아봤어요.
근데 MBTI 따라 소득이 다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응? 외향적인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고 말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일 때 뭐예요? 먼저 경험하고 선택한대.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경험은 객관적이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바르면 바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기존의 정보가 있죠. 이걸 관점으로 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이 정보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바에 따라서 이 형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맞다 틀리다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좋다 나쁘다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놀랍게도 그 차이에 의해서 가장 많은 소득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멘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요 밖에 나가보세요. 아멘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그게 다 뭐라 그럴까요? 네, 싫어요 그러면서. 근데 맞아요 틀려요 얘기하면요 막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는 어떻게 돼요?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뭐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멘을 부정할까요? 그들은 아멘을 뭘로 생각한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멘가 맞냐 틀리다로 판단한다면요. 여러분 아멘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해 보세요. 여기는 1억짜리 공장입니다. 빵을 만드는 1억짜리 공장. 여기 1억짜리 빵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빵, 빵, 빵. 아, 괜찮아요, 여러분. 빵. 근데 대다수가 다 뭐예요? A예요. 왠지 아세요? 빵은 다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공장은 어때요, 여러분? 1억짜리이지만 똑같은 1억이지만 빵을 만들겠죠. 그래서 나한테 뭐예요? 예,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하나는 생산 수단이 있다. 공장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뭐돼? 생산해내는 뭔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더라는 거죠. 근데 잉여 생산물, 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생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내 노동을 파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뭡니까? 예. 피곤하시죠? 여러분, 발 밑에 뭐 리플렉스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주무시는 설마?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눈빛이 다 보이네. 아, 긴장합시다. 요거는 나만 알 수 있어. 앞으로 10분 지나면 주무셔도 돼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뭐다?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어떻게 되면. 근데 이게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커지는지 잘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간단히 넘어가 볼게요. ABC가 지금 커피숍을 내요. 커피는 5,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뛸 거 다 뛰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1,000원 딱 남아.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그렇게 커피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예요. A. 얘가 건물주네. 그래서 커피값을 3,800원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B, C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C가 고민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4,800원 하는 거예요. 자기 수익을 깎는 거죠. 이래서 3,800원을 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뭘 한다? 임금을 깎고요. 알바의 임금을. 그래서 4,300원에 억지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도 건물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지는 게임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알바생들이 뭐예요? 자기의 임금이 깎여나간 알바생들이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그래서 임금이 적으니까 소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커피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B씨가 버티다 어떻게 돼요? 어느 날 A가 탁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하게 내가 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팔아야지. 그래서 B씨는 어떻게 돼요? 직원이 됩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A는 뭐예요?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낮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가격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알바생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직원도 마음 놓고 해고하죠. 하지만 A는 어떻게 돼요? 계속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젠 더 이상 A는 뭐예요?
커피숍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가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한다? 커피숍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부를 창출해냅니다. A가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A도 그냥 커피숍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 생산 수단을 만들게 한 건 뭐다? 예, 놀랍게도 이 자본입니다. 우리는 가끔 B씨들은요, 열심히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결코 A는 가만히 있을까요? A는 더 큰 돈을 벌죠. B씨는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은 노동자끼리의 경쟁에서는 옆에 있는 노동자를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A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가져야 되려고 노력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또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정답을 찾아야 될까요? 과연 나에게 생산 수단이 있는가 없는가? 놀랍게도 사람들은 딱 비교해주면요. 공장을 선택한다 그래요. 근데 세상의 95%는 뭘 선택한다? 빵을 선택해요.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돈이 중요하지 생산 수단에는 고민하지 않는다. 예전에 저는 좀 무서운 기사를 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티은행 아시죠? 시티은행. 그때 여러분 리만 브로더스 막 생기고 미국이 난리가 날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미국 시민들이 열받아서 폭동을 일으켜서 부자를 처단하자 해서 데모가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대. 그래서 시티은행에 의뢰를 한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근데 시티은행에서 딱 결론을 내린 게 뭔지 아세요? 절대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뭐다?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잉여 자본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기 수입의 깜비용 받을수록 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은 혁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잉여 생산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즘같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아파트 이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때 분명히 얘기하죠. 그분들은 뭐예요?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근근히 커피숍을 하고 있던 사람도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 소화해서 자기 생산수단을 키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자본주의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점점 부자가 되는 건 누구예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점점 힘들어지는 건 뭐다? 바로 우리 잉여 생산물을 가질 수 있는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주제. 내가 왜 굳이 1세시대 때 독립군이 되었는가? 저는 아메를 봤을 때 나에게 빵 두세 개를 주는 업으로 봤다면 저는 아메를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아메를 선택했을 이유는 아메가 내가 건물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이것이 나의 뭐다? 제2의 생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기존에 아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뭔가 좀 다른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내가 100만 원 내서 50만 원 더 주고 뭐 100만 원 더 주는 그런 잉여 생산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근본적인 가난 또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지는 수단을 발견하고 싶다면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잘 모르시죠? 이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예, 다들 뭐 20, 30대 사장님이 아신다고? 미안해요. 이분이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만화 한번 보세요. 이 만화 그리는 수준. 이 만화 보고 싶어진다 안 보고 싶어진다? 딱 그런 성기질도 나라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이 왼쪽에 이말년이라는 사람. 이 만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만화 안 그래요. 뭘 했다? 직장맨이라는 새로운 이제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독자 수가 177만. 많다 적다 모르겠어요. 누구나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의 월간 예상 수입을 보니까요. 입이 뚝 벌어지는 거지. 무려 1억 6천만 원. 월. 연간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진짜.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여러분 속 쓰린 건 두 가지입니다.
위산이 과하다 했잖아. 책도 없는 게 잘 될 때. 얘는 이게 지순수익이야. 어디서, 창고 지하 아시죠? 얄궂게 꾸며놓고 거기서 저런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냥 떠들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생산수단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 바로 이 네트워크입니다. 나의 컨텐츠를 좋아해주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 그 보려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이분들은 뭐요? 여기에 광고하는데 단가가 5천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트워크를 모아놓으니까 네트워크를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년 만화가 있어. 네트워크를 소유한 칭찬을 받기는 순간 이렇게 수많은 부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답니다.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저 이거 안 보거든요. 과관이에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돼요. 이젠 돈 버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꿀뚝 모양들이 생산 수단이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꿀뚝 하나 없이 뭐 얄궂은 뭐 연결, 공유, 플랫폼, 생산 단으로 뭐 한다? 이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과거의 저 꿀뚝 모양의 공장보다도 훨씬 더 유용한 생산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산 수단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니다. 이 배달의 민족 아시죠? 식당 한 개 없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4년 만에 무려 식당 하나도 없는 게 1.2조의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을 연결, 수익을 공유한다. 참, 이게 공익이 있었다. 물 파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 이들이 갖고 있는 생산수단이 뭘까요? 식당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걸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우버 택시. 5년 만에 기업 가치 얘는 무려 70조네.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한 대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하더랍니다. 여러분 호텔 가면 제일 1등 호텔이 뭐예요? 뭐 힐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아니에요. 제일 큰 호텔은 에어비앤비다. 근데 호텔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집 가진 사람하고 직원 없는 사람을 연결시켜 놓고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장을 할 수는 없어요. 대자본을 우리가 벌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보셨죠? 그냥 흔한 만화가에서 내가 돈 버는 방식을 바뀌었더니 엄청난 부를 소유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소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택시나 또는 호텔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아멘 속에 숨어 있다는. 그래서 아멘은 뭐예요?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원래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그들의 부의 생산 수단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 같은 ABO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업이다, 피라미드다, 아니다, 우린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이런 회사들과 함께 이름을 오르내릴 수 있는 비즈니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항상 여러분들이 아메를 얘기하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2년 동안 사람 한 사람 못 만나는 이런 코로나 상태에서도 한국 아메이는 한국 아메이 창립 이래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젠 여러분들이 조금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I가 아니라 이 외향,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지금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보신다면 암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요. 서울대 유기준 교수님은 1계급, 이게 몇 퍼센트냐면 0.001%의 계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생산성을 가진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계급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하게 이 정의가 이렇습니다.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유통단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유통단계를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비나 광고비다 이런 여러 비용들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싼 값으로 소비자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수익의 일부를 또 뭐 한다? 소비자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첫 번째는 뭐예요? 소비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이라는 의미가 뭐냐? 기존의 유통들을 이렇게 보면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중간 유통들이 중간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단계를 보면 광고 유통비, 중간 유통비가 800원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1,000원의 물건을 사고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대형마트 같은 것도 줄어드니까 700원에 사고. 그리고 직접 마트 갈 불편함을 없애버리니까 집에서 편리하게 쇼핑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또 700원에 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통들이 점점 어디로 흘러가겠다? 예, 아래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객 만족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일 이쪽에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가양점, 서울 가양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홈플러스 매장이 있대요. 근데 그 매장이 이제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홈플러스 대형 매장은요, 4인 가족 시대에 딱 맞는 유통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인 가족이 먹을 그 먹거리들을 일주일치를 많이 사서 냉장고에 쟁여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벌써 1인 가족이요, 6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유통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는다? 1인 유통만 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아메는요, 이 모두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뭐다?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가 직접 물건을 공급해 주니까 회원은 똑같이 위에처럼 700원의 물건을 살 수 있고, 문제는 저 아메 회사입니다. 내가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중간 유통비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제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200원짜리 물건을 우리는 350원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기업들이 내 제품의 우수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유통을 가지고 우수성을 얘기해봤자 그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중간 유통비용 35%를 소비자 몫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편리하게 집에서 쇼핑할 수 있는 이 다이렉트 셀링이 기존의 유통과 비교해보면 가장 유리한 유통이긴 하나 여기에 가장 단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아메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단계냐? 나는 아메 제품 써봤냐? 필요하면 아메 제품 써보라는 얘기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 다단계 안 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꿈꾼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제대로만 이해하면 보세요 여러분. 아메가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메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맞다 틀리다의 관점에서 보면 아메는 뭐예요?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CNN에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면 뭘 하겠냐 그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서? 한국에서. 이거 진짜야 가짜야? 딱 봐도 가짜죠. 저도 그래서 이 자료 잘 안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지으신 분 윤은모 리더님이신데 이분이 보세요. 저자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영업 총괄을 이야기했고 세계 최고로 부자를 낸 빌 게이츠를 한국 방문 때마다 뭐 했다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계 부자들을 가까이서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이 가다가 윤은모 씨가 빌 게이츠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니 그런 얘기 한 적 있나? 왜요? 같이 돌아다니면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냐고 물었어요. 어디서요? 두바이에서 만났어요. 우리 윤은모 리더님은. 아, 내가 사진 찍으라고 찾아서 없더라, 사진이. 근데 윤은모도 막 웃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말한 건 맞다. 근데 미국 사람들, 기업인들은요,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전한다면 뭘 하게 되냐 그러면요, 다음 뭐라고 얘기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요. 한국 사람들 부자를 존경한다, 안 존경한다? 절대 안 존경해요. 여러분, 삼청의 이건희, 이재용이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 새끼라죠. 미안합니다. 그 얘기하잖아, 그죠? 여러분, 부자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재수 없죠? 큰 차 먹고 지나가면 어때요? 젊은 놈이 페라리 같은 거 몰고 가면 어떻게 돼요? 새끼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이러잖아. 근데 미국은 안 그렇대요. 부자를 막 받들진 않지만 인정한대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뭐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범한 사람이 제로 베이스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의 하나로 뭘 인지하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농담 같은데 우리는 뭐? 빌 게이츠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했대요. 지난 5월 조명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나도 그런 말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다단계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다? 무자본 무점포로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 기회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먼저 찾아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인식을 아메리칸 스타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젠 평범한 사람이, 우리 같은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아메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인식을 깔고 봤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젠 좋은 네트워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지 나쁜지 모를 때는요, 이런 거 찾아가면 되죠, 여러분. 뭔지 모를 때는 뭐예요? 비싼 거. 네. 그래서 넘버원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제품으로는 뭐예요? 글로벌 1위 제품. 그래서 뉴트라이트와 아티스트리가 전 세계 넘버원 브랜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의심스러워. 정말. 어떻게 광고 하나 안 하고 유통 하나 안 하는데 어떻게 넘버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을 하고 있을 때 이게 과대 광고가 되거든요. 여러분, 과대 광고 무서워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근데 또 이걸 유로 모니터 찾아가면 또 깨알같이 어떻게 돼요? 다 넘버원이래. 왜 넘버원일까 고민했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기업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돼요? 날락한대요. 근데 아메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적은 수가 들어오지만 이게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대. 그러니까 적은 수가 오랫동안 계시워서 안 나가고 그냥 그 충성도에 있는 고객이 되니까 이게 점점 쌓여서 어떻게 돼요? 넘버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 한 번도 안 사용해 본 사람도 있지만 한 번만 사용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넘버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넘버원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딱 아셔야겠죠. 아메이라는 그 회사는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하지 않아요. 특히 뭐다? 건강과 미용에 관련된 제품들로서는요, 전 세계 넘버원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저 정수기 있죠? 이것도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집 정수기입니다. 2006년도 12월 4일. 그러면 몇 년 됐나요? 제가 200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아가 15살이니까 한 17년 됐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집에 17년 된 무엇이라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줘요. 내 배우자 빼고. 17년 된 거, 밖에서 사왔는데, 아직도 17년이 있더라. 있어요, 없어요? 나 있어요. 정수기. 지금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래요. 도대체 니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정수기에 질 수는 없다. 우리도 정수기가 고장날 때가 있었어. 열심히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가 고장나야 법적 분쟁을 하든지 뭘 하지, 정수기가 돌아가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우리가 정수기보다는 길게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만큼 여러분 정수기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환경. 어차피 여러분들이 몸이나 여러분 집 안팎을 깨끗하게 위해서는 다 어떻게 돼요? 화학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화학물질, 이 에롯이라는 제품이요. 아메가 제일 먼저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이 세제를 여기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거든요. 여기다 풀어헤쳐 놓고선 이 세제를 쓰면 이 고기가 막 뛰어올라요.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냥 이
고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LOC를 쓰세요 하고 고기가 막 튀어올라 막 그런 게 하여튼 뭐. 전 몰라요. 영어를 몰라서.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퐁퐁을 솔직히 말해서 설악산 계곡에다 풀어놓고 이 퐁퐁을 쓰세요. 말이 돼 안 돼? 이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보증해 준 회사가 미 환경보호국에서 마크를 부여했어. 이런 세제를 쓰면 우리의 수질을 예방할 수 있고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에 나쁜 거는 우리 인간에게도 나빠요. 인간은 착각해요. 그냥 자기가 씻어서 깨끗하게 헹궈내면 자기는 깨끗하고 뭐 나머지야 흘러가든 말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환경의 역습, 환경은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시 공격해. 여러분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한 달에 5.2개의 카드 플라스틱을 먹는데 앞으로 20년의 아이들은요. 뭐 그래. 우리 적게 먹는 거예요. 14개를 먹는데. 물을 먹이지 말아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그만큼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정확히 65년 전에 이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봐도 이 회사가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갖고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포원.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바로 상생입니다. 제품이 질은 좋은데 판로가 없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메이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서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아메가 검증해준 제품이잖아. 그래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우리가 많고 써서 좋고 또 이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판로가 확보돼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서 좋고 여러분 솔직히 마트나 백화점에 이런 제사들 우리나라 중소기업 들어가잖아요. 최대 6개월 끊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건 집어넣어놓고 돈을 언제 받는다고요? 6개월 뒤에 받아요. 놀라운 건 뭐다? 주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카드 깡을 해야 돼요. 깡을.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15일마다 현금으로 결제해줘요, 여러분. 단순히 유통을 시켜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업이 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 중간 유통 과정에서 아메는 전혀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TV에서 야, 너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8병의 회원 중 80%, 무려 80만 명이 뭐래요? 이렇게 돼요. 스스로 필요한 제품 쓰는 구매자. 여러분은 맨날 고민하잖아. 암에 파는 건 못해요. 근데 팔기 전에 뭐 한다고 얘네들이 스스로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라고? 80%.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암에 안 팔면 암에 굶어 죽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고객 만족을 떠나서 더 이상의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넘버원 브랜드고 최고의 제품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예요? 물어봐요. 먼저 사용해봐라. 그래서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바꿔줄게요. 여러분 소비자한테 이 얘기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해보고 마음껏 바꿔줄 수 있는 회사가 딱 한 군데 돼 있어요. 어디라고요? 코스트코에. 근데 여러분은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1년에 36,000원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공짜로 어떻게 돼요? 그보다 훨씬 더한 그런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꾸는 방법. 내가 여기 뭐 완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포까지 가야 돼. 뭐 반품 하나 하려고 했다가 그죠? 차비 더 들겠다. 놀랍게도 뭐 한다? 착불이에요. 집 앞에 놔둬놓기만 하면 반품인데도 어떻게 돼요? 착불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또는 이 기업이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1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실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 사업이 맞다 틀리다를 할 때 내 사업인데요. 나한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내가 돈 투자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공하길 바라겠죠. 근데 내 사업의 생사 여탈은 누가 지고 있어? 그게 손님이 지고 있어요. 손님이 만족하는 일은요. 나는 무조건 성공해요. 제가 만약에 아메를 알아볼 때 그냥 아메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좋아. 그냥 내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아메 제품이 좋아. 이렇게 해서 아메를 선택한 건요. 좋아서 선택한 거죠.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제도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회사야말로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넘버원이다.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해서 뭔가를 함께 하게 된다면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 능력, 내 성격, 뭐랄까요? 내 캐리어, 관계없이 뭐예요? 이 비즈니스는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들, 여기 뭐냐면 아메가 했어요. 아까 예쁜 그랬죠. 직접 소비자한테 준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메하고 비슷한 것들 많죠. 근데 그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절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되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직접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 물어보세요. 직접 만드는 게 있나? 다 OEM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접 제조라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100여 국에 진출해 있고요. 무려 2만 1000명의 종업원. 그리고 11,000개, 1100개인데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제 1500개로 바뀌었어요. 1500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좋을 수밖에 없는 특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분이 창립자고요. 이렇게 OA1이라는 게 뭐냐면 신용도예요. 그냥 요거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근데 금융권에서 이 회사들요. 전 세계에서 OA1을 받은 회사가 15개 회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미국만 해도요. 괜찮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3천만 개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을까 그죠? 근데 그중에서 OA1 받은 게 몇 개 회사라고요? 15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누가 있다고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밤에 이런 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당히 이런 오해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들이고요. 여기 이제, 요건 이제 전문 경영인. 요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어쨌든 이젠 아메가 너무 크고, 그리고 기업이 굉장히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했는데요.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300만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대통령.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 아메이 CEO고요. 이것도 못 믿어서 이렇게 신문에도 놀라운 게 뭐냐면 취임을 했었는데 다시 재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을 했다가 임기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을 추대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미국에서의 이미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메는 이제 마트. 여기서 이제 저 정확히 9시에 끝낼 거거든요. 저번에 혹시 우리 최경원 리더님 오전에 들으신 분 계시죠? 정확하게 끝내죠, 그죠? 누구한테 배웠을까? 내가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분에 끝냅니다. 예. 이분은 다 마치는데요. 저는 도중에 끝냅니다. 확실하게 그랬어요. 아메는 마트.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메 회사 자랑 좀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산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메라는 생산수단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 100% 고객 만족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성공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 아메를 가장 쉽게 괜히 제가 뭐 플랫폼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할 것 같죠?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메는 뭐다? 마트예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도 물건을 사고 마켓컬에서도 물건을 사고 아메도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근데 쿠팡에서 사는 물건 따로 있죠. 또 마켓컬리는 신선식품들이 좋잖아. 마켓컬리에서 사는 제품도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과 미용이냐면 여러분 싸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 근데 싼 게 좋은 거야. 이건 아니죠. 정말 제대로 된 걸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아메를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아메는 뭐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제품을 아메는 비싸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다 비싸다는요.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내가 충분히 그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만족도가 있으면 그건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암의 종은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뭐다? 일단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쓰고 아니면 반품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뭔가를 돌려주고 근데 단점이 있죠. 이게. 바로 이게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의 제품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만족해요. 근데 안 써본 사람들은 계속 뭘 갖고 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갑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럼 평균 캐시백을 돌려봤냐면요. 여기 표에 보면 20만부터 1000만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에서부터 20%까지 내 매출에 의해서 우리가 요율이 바뀝니다. 자, 내가 20만 PB를 썼어요. 그러면 3%가 되죠. 하지만 돌렸을 때는 뭐예요? BEV입니다. 물가가 올랐잖아. 그래서 BEV로 돌려줘서 어떻게 돼요?
9,900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게 크다 작다?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물건을 쓰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 가면 0.1% 돌려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300원? 네. 근데 우린 여기서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비교해 봐도 우리가 돌려주는 게 생색내기냐 아니면 엄청난 캐시백이냐는요. 여러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함께 쓰게 됐을 때 이렇게 세 사람이서 20만 썼을 때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암의 회사는 강과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이 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 매출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60만이 되고 60만 원 페이보면 6%고요. 36,000원 보너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A, B 3%씩 6,000원. 두 사람 12,000원 빼주게 되면 저는 얼마를 가져요? 24,000원 갖는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나에게 잘한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라는 조사해보면 이 S라는 사람은요. 묶어주면 전체가 얼마가 돼요? 20이 4명이니까 80만이 돼요. 80만 원 6% 48,000원이 되고 이 48,000원을 다 가질 수는 없죠. 왜? 나 이하 세 사람이 또 가져가야 될 캐시백이 있죠. 요걸 36,000원 미리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S는 12,000원을 가져. 그리고 나는 아까처럼 6,000원씩 6,000원씩 돌려주고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24,000원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뭐냐? S가 먼저 시작했고 S가 매출이 많다 손 치더라도 S는 한 사람에게 전달했어. 나는 S보다 매출은 적지고 늦게 시작했지만 나는 두 사람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몇 배를? 2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소비자의 캐시백을 나눠줄 때 원칙이 뭐냐면 선착순이냐에 뭐다?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제가 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절 교육 시킬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자지 마라. 가 아니고 폐 끼치지 마라. 여러분 진짜 그거 많이 들었죠?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진짜 그것 때문에 저는 암에 전화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폐를 끼치는 겁니까? 아니면 가락을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게 해주는 겁니까? 네,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한국을 위해서 만들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내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걸 선호한대요. 근데 참 우리 한국적인 예의를 갖춘 마케팅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힘들어 죽겠다. 자, 여기서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내가 20만 원 계속 써야 돼요? 요즘 1인 가족이잖아요. 1인 가족 60%라고 했죠. 20만 원 혼자서 계속 쓰려고 그래보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 썼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세 사람이 그래도 썼다고 가정을 하면 20이 3명이니까 60이 되고 6% 36,000원이에요. 자, 이제는 나이야 세 사람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 B, C가 6,000원씩. 6, 3은 18, 16,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18,000원 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사업은 의무구매가 없어요. 내가 굳이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20만 원 써야 된다는 그런 강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웃기지 않나요? 3개월 동안 마음껏 써보고 제품 써보라 해놓고 대신 네 20만 원 써야 된대.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모두가 뭐다? 우리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건 안 쓰건 관계없이 보너스가 발생하는 이런 생산 수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안 들이건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암의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할 수 있다?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확대해 볼게요. 내가 6분과 함께 전했다. 가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냥 예상도입니다, 여러분. 20만 썼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가 7명 140만원 돼요. 140만원 9%가 돼서 126,000원이고 6,000원씩 6명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9만원입니다. 얘가 이렇게 빠르게 따라갈 때 막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죠.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9만원 받구나. 그리고 이렇게 A, B, C, D, E, F 이 사람들이 또 내 주변에 네 사람들과 함께 소소하게 우리 샘플분 바꿔서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1명이 돼서 620이 됩니다. 그래서 15%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너스 줄 거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나는 57만 원 보너스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근데 요즘 이게 새로운 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뭘로? 브론즈랑. 내가 15%인데 이제 6명도 필요 없어. 이 세 사람이 6%의 매출 올리는 혼자서 6%가 아니죠.
함께 써서 6% 되는 볼륨을 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브론즈라는 핀을 만들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보너스 수령액에 몇 퍼센트를 추가해 준다고요? 30%를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아메리 얘기할 때 처음엔 돈 안 된다, 돈 안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내가 브론즈라는 첫 핀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충분히 초기에도 내가 부업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만족적인 소득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브론즈라는 핀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실제 보너스로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다, 어렵다? 뭔지 모르겠지만요. 작년에 7,800조가 만들어졌대요. 저는 쉽다, 어렵다 얘기는 안 할게요. 하지만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부업 차원에서 내가 짜투리산을 이용해서 7,800조가 이런 브론즈 1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을 받는다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알아볼 만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내가 이제 전체 매출이 21%가 1,000만이죠. 그래서 내가 1,000만 끝까지 가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1차 보너스의 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0에서 250원 보너스 받고 요때부터는 1차 보너스 맥시멈 다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1,000만 다음에 2,000만 있고 2,000만 다음에 3,000만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그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1,000만까지가 끝이야. 근데 요때부터 이 1,000만을 내 혼자서 다 해도 되지만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브론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업으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요? 내가 도와주면 나는 쉽게 말해서 뭐가 돼요? SP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SP는 1,000만 원 팔아야 돼. 팔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가는 건 뭐다? 이렇게 100만 원 정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100만 원이 많다 적다는 알지만 충분히 자기 네트워크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1,000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핀들이 있습니다. SP는 1,000만을 한 번 했을 때, GP는 골드는 3번, 플래티넘은 6번, 그리고 어떻게 돼요? 파운드스 플래티넘은 12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해견도 내년 다음 달 9월이 해견도죠. 이때부터 1년간 여러분들이 1,000만을 12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파이프가 뭐예요? 이게 끝까지 연결되면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옛날에 이까지 걸어왔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수도만 꼭지만 탁 틀면 나오죠. 마치 우리의 소득도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프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소비자 1,000만이 12달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편하게 얘기해요. 단골이 만들어졌다나요. 이게 암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 올리는 소비자 공단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만 정도를 12번 만든 이 파운더스 BT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고객층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특별히 내가 매달 받는 보너스 외에 연말 보너스가 2,000만 정도 지급이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인센티브 보너스 아닙니다. 이건 회사와의 계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회사의 매출에 12달 동안 1,000만 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소비자층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수입이 5,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해외 리더십을 5박 6일 갑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000만 원을 12번을 해서 안정적인 인쇄소득과 같은 5,000만 원을 버는 일이 있는 직업을 먼저 얘기해 볼래요, 저한테? 우리나라에 14만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을 열심히 해서 내가 5,0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받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멘은 그걸 가능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2021년도 어치브라는 자료거든요. 여기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어떻게 돼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무려 670조의 파운더스 670조나 되는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만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생산 수단을 만든 사람들이 그해 670조가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의 개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아메를 제외한 그 수많은 직업군에서는요. 확률 제로.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메를 전업했나요? 출퇴근했나요? 아니면 아메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물건을 쌓아놓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자본 무점포로 부업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이 생산수단은 정말 가능성이 높은 생산수단이라. 그리고 이렇게 여행도 갑니다. 가족끼리 함께. 3분 남았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꼭 이걸 배우시게 돼요. 보너스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야. 2차 보너스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사람들 중에 나처럼 1000만 매출 올린 사람 있죠. 요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 요렇게 리더십 또는 프랜차이즈 보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은 뭐예요? 내가 여기다가 이 사람과 함께 뭐 시간을 들여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뭐예요? 스스로 이 천만적인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같은 6% 보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한 레그당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보너스와 1차 보너스의 차이는 뭘까요? 1차 보너스는 내 노동이 들어가야 돼요.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2차부터는 내 노동과 시간은 이미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시간이 없이도 어떻게 돼요? 이런 보너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런 1000만 매출 올린 사람들을 세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에메랄드라고 연봉 1억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에메랄드가 되면요. 세 사람이 1000만을 독립했지만 그 이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을 독립하는 그런 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합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1% 돌려줘요. 이건 또 어떤 보너스일까요? 저 밑에 있는 3차 보너스라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뭐다? 네트워크 보너스. 여러분 만약에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본점이 가맹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본점이 있지만 많은 가맹점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가맹점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가맹점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본점은 시스템 프랜차이즈는요. 내가 뭔가를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본점만 이익을 취하는 거죠.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본점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무한대로 확장돼요. 뭐 때문에? 네, 만족에 대한 자발적 확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 1차, 2차, 3차가 있으면요. 모든 에메랄드의 수입이요. 거의 한 70% 이상이 뭘로 나온다? 2차와 3차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이 단순한 근로소득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자산소득이냐를 따졌을 때 어떻게 돼요? 자산소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에메랄드가 된 사람들은 지중계 영역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서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성공은 뭔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이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우리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다? 이코노미.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타요? 비즈니스를 탑니다. 저는 비즈니스 타면 제일 가슴 떨리는 게 아랫단 아가씨가 무릎 딱 꿇는 순간 가슴이 절렁 내려앉아요. 나도 모르게 같이 무릎을 꿇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가치고요. 결국은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소비합니다. 지출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지출로 끝나서 매출이 돼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얘기는 모두 부정하더라도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평생 소득이 되겠죠. 이런 멋진 생산수단으로 이 어려운 시대, 그죠,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시대에 우리가 생산소득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는 여러분 미래에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